그런데 뉴런 장가지들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노란색 덩어리들이 생겨나고 얘네들이 뇌의 신호 전달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뇌가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상태를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레켄비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뇌 속에서 신호가 오고 가는 길을 막는 이 덩어리들을 표적한 약물이에요. 안녕하세요, 드럭스루 이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년 만에 국내에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치매 치료제 신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0년 기준으로 봐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5.8%로 14%를 이미 훌쩍 넘어섰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분들 또한 매우 많습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 환자의 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치매 유형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고요.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암보다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경우 치매는 범사회적으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치매 환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매우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관리 비용은 2천만 원을 이미 넘어섰고, 이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대비 33%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부부의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월 평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노인 부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의 50% 이상이 의료비, 약값인데요. 따라서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매 치료약이 개발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치매 치료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림과 같이 현재 출시되어 사용되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들 약은 치매를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매 증상을 소폭 완화시킬 뿐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레켄비라는 이름의 신약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품명 레켄비고요. 주성분은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위풍당당하죠, 사진? 네,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네, FDA 서신을 보면은 정확하게 2023년 1월 6일자로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6일자. 그리고 FDA에 따르면 FDA는 치매 질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질병 진행 과정을 표적하는 최신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약이 어떤 치료제인지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뉴런. 사람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뉴런의 잔가지들 간의 화학적인 신호 전달을 통해서 뇌가 인체 각각의 기관에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손이 움직인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무언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뉴런 잔가지들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노란색 덩어리들이 생겨나고 얘네들이 뇌의 신호 전달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뇌가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상태를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레켄비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뇌 속에서 신호가 오고 가는 길을 막는 이 덩어리들을 표적한 약물이에요. 그런데 레켄비가 치매 유발 덩어리 제거 원리로 개발된 최초의 약은 아닙니다. 동일한 컨셉으로 레켄비 이전에 개발된 약이 있었습니다.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이 레켄비를 개발한 회사 에자이라는 회사에서 레켄비 이전에 개발한 약인데요. 아두카누맙은 FDA에서는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허가되지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은 해외 타 국가에서 승인되더라도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 FDA에서는 합격장을 받았지만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는 퇴짜를 맞은 사례인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 치매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두카누맙을 개발했던 에자이사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레캔비 개발에 성공했고 FDA 승인도 받았죠. 그렇다면 앞서 개발된 아두카누맙과 레캔비, 레카네맙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아두카누맙이나 레카네맙 다 뒤에 맙이 붙죠. 이 맙은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의 약자로 우리말로 단일 클론 항체예요. 즉 항체의약품이라는 뜻인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항원 항체 반응 기억하시죠? 어떤 병을 일으키는 특정한 항원만을 표적해서 작동하는 항체의약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두카누맙이나 레카네맙도 이와 같은 항체의약품입니다. 단 이 둘이 표적하는 위치가 조금은 달라요. 그림을 보시면은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것은 이렇게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뭉쳐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개발된 아두카누맙은 덩어리가 형성되는 단계 중에 요 단계를 표적해서 덩어리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고 레카네맙은 요 앞선 단계를 표적해서 뇌 속에 있는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그럼 뭐 표적하는 단계만 좀 다를 뿐이지 고놈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맙에서 보였던 부작용을 조금 줄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 속 덩어리를 제거하는 레카네맙이나 아두카누맙과 같은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리아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아까 앞서 보셨던 치매를 유발하는 덩어리 있잖아요. 그 덩어리 재료를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뇌 속에 잔류하여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아리아가 발생하는 위치는 아밀로이드 제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치와 일치하는 편이고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하얗게 부종이 관찰된 경우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아리아 E라고 명명을 하고요. D 사진 보이시나요? 요 사진 보면은 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미세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아리아 H라고 정의합니다. 이 아리아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주로 두통이나 정신혼란, 현기증, 시력변화,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데요. 그런데 이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맙을 포함하여 이전에 개발된 아밀로이드, 즉 뇌 속 덩어리를 표적하는 치료제 대비 아리아 발생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다른 애들은 42, 27.5, 13.5 이렇게 해당되는데 레카네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부작용이 완화되어서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카네맙이 과연 치매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적의 신약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레카네맙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은 레카네맙을 18개월간 복용할 경우 복용하지 않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CDR-SB라고 하는 점수가 0.45점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레카네맙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대부분이 경도인지 장애였어요. 치매의 정도에 있어서 경증이냐 아니면 중증, 중등증이냐 이렇게 치매 정도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가벼운 경도인지 장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고요. 인지장애가 경도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레카네맙 임상시험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한 CDR-SB라고 하는 점수와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CDR은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팅의 약자로 치매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0점에 가까울 경우에 정상, 3점에 가까울 경우에는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데요. 우선 레카네맙은 경증, CDR 점수가 0.5에서 1점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에서 결과를 보였어요. 표를 보시면은 0.5점인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하거나 사소한 것을 잘 잊고 난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중요한 사건도 있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깜빡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뭐 어머님들 있나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님은 제 결혼식에는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줘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긴 하지만
1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2점 이상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있는다거나 아예 그냥 기억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점 이상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 결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이는 물론 추가 시험 결과를 통해 입증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은 CDR이 2점 이상인 중증 치매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레카네마블 투여했을 때 약 0.45점 정도의 인지 기능 개선이 있었는데, 이건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차이를 느끼기 힘든 정도이고 약 1점 정도는 개선을 보여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0.45점 정도의 소폭 개선으로는 치매 환자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레켄비의 1년치 약값이 약 26,000달러로 하나로 약 3,3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치매 환자 1인당 연간관리 비용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레켄비 이 약 하나 먹는 것만으로 이미 예산을 초과해버리네요. 그렇다면 신약이 출시되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물론 국내 출시 후에 보험 여부 등을 협상해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3천만 원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등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모든 차에서 사용 중인 안전벨트 형태 3점식을 최초로 개발하신 닐스 보린이라고 하는 볼보의 엔지니어입니다. 3점식 안전벨트는 볼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인데, 볼보는 과감하게 특허를 공개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후로 약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치매 치료제계의 닐스 보린이 등장한다면 전 지구의 노인들의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네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령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100세 시대의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 아무쪼록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가격 또한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출시돼서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드럭스루 이약사였습니다.